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제가 잠시 여행 가느라 이제 어제 날짜를 미루고 오늘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기 지도에서 전라북도에 해당하는 지역을 갔다 왔어요. 전라북도 부안이라는 데를 가게 됐는데 이 바닷가, 그러니까 서해안이죠. 서해안 이쪽에 가까운 그런 도시라고 해야 되나? 지역이에요. 그래서 부안에 이제 변산반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뭐 채석강 그런 곳이 이제 이 부근인데, 여기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니까 여기 지금 지도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전국에 장소를 갖다 이렇게 번호화 해가지고 그 장소들을 탐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거, 문화적인 거, 문학적인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기억법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법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0에서부터 99번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0에서 99까지 100개의 그런 그 번호, 숫자를 가지고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보는 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전 지역은 뭐 여기 충청남도 대전, 충남 해가지고 여기가 800단이에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870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전라북도 지금 제가 어제 다녀왔다고 하는 부안은 몇 번부터 시작할까요? 100단위 자리가? 네. 예,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900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900에서 999번까지가 전북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전북 중에서도 부안은 970번부터 979번에 해당이 돼요. 이 970에서 979번이라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 좀 없으세요? 뭔가 이렇게 좀 어, 공통점이 있다 뭐 이런 생각 같은 거 안 드세요? 70번대 대전. 네, 맞아요. 윤희 씨가 대전. 잘 말씀해 예, 주셨어요. 대전이 70. 아니, 870번부터 70. 879번이잖아요. 그런데 네. 제가 어제 다녀왔던 부안은 70. 970번부터 79번. 979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또 이제 우리 공부하면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도 이렇게 좋은 그런 학습이 또 될 수 있어요. 파생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 경기도 우리 지금 경기 북동 쪽 공부를 할 때 대전과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어디라고 했어요? 성남. 네, 성남이라고 했죠. 성남이 그래서 몇 번부터예요? 70번부터 70. 아, 정확하게는 200. 270번부터 270번부터 270번. 279번까지가 79번. 성남이잖아요. 그래서 음, 성남에 10군데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지지난주 좀 됐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대전이 870번부터 879번까지예요. 80번. 그런데 어제 제가 다녀왔다는 부안은 원. 음, 970. 970번부터 70. 979번에 그렇죠.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부안 지역을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거기를 공부할 때 같이 또 이렇게 연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뭐랄까, 시너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많은 곳을 못 다니고 세 군데만 다니고서 왔는데, 어, 변산반도 너무 넓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랬고요. 일단, 우리 대전하고도 이제 이렇게 공통점이 있으니까 본다면, 대전에서는 그 견우와 직녀가 어디를 갔었죠? 대학인데, 한국 충북. 한, 대전 과학기술대학교. 해운대요. 다른 말로는 예전에는 해천대. 해천대학교라고 했던 곳이죠. 해천대학교. 자, 그 음, 해천대학교에 뭐가 유명해요? 그죠? 해수까지 올려진 건데. 띄워줘. 예, 예. 그 타워 카리움이라고 하는 커다란 종합기예요. 큰 종탑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종을 이렇게 치면서 연주하는 그런 악기 뭐 이렇다고 할 텐데 78개의 그런 종이 매달려서 이렇게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타워 카리움이 그 해천대학에 대전과학기술대학에 설치가 되는데 그 종을 누가 치러 와요?
변화와 증여가 증여가. 증여가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에요? 877번. 네, 맞아요. 877번이에요. 그런데 어제 제가 갔던 부안에도 견우와 직녀가 왔겠죠. 대전하고 자매 결혼 맺었으니까. 그러면 그 견우와 직녀가 그 자매 결혼 맺은 그 부안 지역에서는 어딜까요? 번호로는 우선 몇 번일까요? 977번. 네, 977번이에요. 여기 지금 전라북도라고 했으니까 977번이에요. 자, 977번에서 견우와 직녀가 절에 갔어요. 내소사. 그래서 불공을 드리나 봐요. 어딜까요? 내소사. 예, 부안에 가장 유명한 절 하면 사찰하면 내소사. 네, 조금 전에 우리 유지쌤도 얘기했고 경림쌤도 2년 전에 갔다 오셨다 그랬죠. 내소사.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근심을 다 이렇게 해결한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찰이라는데요. 어쨌든 내소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소사에 누가 온 거예요? 변화와 그 견우와 직녀가 거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둘이 잘 앞으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불공을 드리는지 어쨌든 내소사에 견우와 직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소사 사찰이 몇 번이라고요? 977번. 예, 맞아요. 977번이에요. 근데 어제 내수사를 좀 가봤더니 저는 이제 내수사는 처음 가봤어요. 변산반도는 예전에 갔었는데 사진은 못 찍었는데 내수사는 처음 가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사찰들을 다른 뭐 사찰들이나 큰 차이는 없이 그냥 아 이렇게 사찰의 모습이다 이렇게 느꼈는데 한쪽에 이렇게 다니다 이렇게 보니까 벚꽃이 피어 있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이 지금 시기에 벚꽃이 피어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하여튼 한 그루가 있는데 다 폈어요 그 벚꽃이 그 사람들도 이제 신기하게 생각한 사람들 거기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러던데 그게 춘추 벚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봄과 가을에 1년에 두 번 그 벚꽃이 핀대요. 그래서 그 나무가 크게 있는 게 한 두 그루가 있고 그다음에 조그맣게 그냥 몇 개씩 달려있는 그런 것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숫자로 10그루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있던데 아무튼 한 그루는 굉장히 가지도 크고 그런데 그 전체가 그 벚꽃이 피어있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팻말에다가 나는 1년에 두 번 피는 봄과 가을에 피는 춘추벚꽃이라고 이렇게 팻말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내수사 가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수사가 여기 지금 말씀드렸듯이 몇 번이라고요? 977번. 예, 977번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부안에 대한 뭐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 전체적인 거 다 보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예, 수도권 공부하면서 경기 북동 지역 공부하다가 지금 갑자기 제가 이제 어제 다녀왔다라는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게 이제 파지 능력이라고 그래요. 뭐 하나 이렇게 듣고서 그 다음 것도 예지할 수도 있고 연관돼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지금 공부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뒤에 제 그 그림 뒤에 있는 숲이 바로 그 내수사 들어가는 입구에 그 전나무 숲길인데 굉장히 뭐랄까 무즈넉하니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곳은 여기에서 번호를 치면은 여기 200에서 299번에 해당이 되거든요. 경기 북동 지역. 그래서 경기도가 워낙에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어요. 서울을 빼놓고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나눈 거죠. 여기가 경기 북동 지역이고 이쪽이 경기 서남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 북동 지역에 이제 거의 끄트머리께 와 있어요. 280번대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 이 80번대에 해당하는 그런 곳을 우리가 지금 볼 거고 해시태그에 대해서 잠깐 전 시간에 훑어봤고 장소 하나하나씩을 이제 보면서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80번대 해시태그를 여기 적어드렸어요. 음,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여기 84번까지 했던 것 같아요. 84는 해시태그가 뭐예요? 판사, 연팔사. 기안팔사라든지 기안팔사라고 하는 이 기안팔사는 그 사람의 그런 그 이 저기 웹툰 만화
웹소설을 쓴 그 김희민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름이 본명이 김희민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름을 이제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김희민이에요. 근데 김희민이라는 이름보다 기안팔사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도 막 나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수원대학교인가? 어디 여기 출신인데, 아무튼 이런 그 만화로 성공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쪽으로 유명인인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40세가 됐나? 그리고, 여기 이제, 그래서 그때 자기가 그 글을 쓰고 할 적에 살고 있었던 동네가 그 하성시 기한동이라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84년생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40세 맞죠? 마흔 하나, 우리나라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는 41지만 그냥 만 연령으로 하면 40세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처음에는 그 웹툰, 뭐 복화강, 뭐 패션왕, 뭐 이런 것으로 굉장히 그 인기를 끌었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이 텔레비전 그 예능 프로그램까지 아마 이렇게 출연하나 봐요. 요즘에 TV를 잘 안 보니까 요즘엔 뿐만 아니라 뭐 거의 안 봤지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에 이렇게 출연해가지고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해 84년 이거를 넣고 그다음에 그 당시 자기가 살았던 동네의 동 이름에 그래서 기안팔사라고 하는 그런 필명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그 직업이 지금 얘기했듯이 웹 작가예요. 웹툰 작가 또 만화가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저작권 소송. 네, 저작권. 저작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남의 것을 베껴도 안 되고 내 거가 다른 사람한테 도용돼도 안 되는 그런 것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따질 때 가장 많이 이렇게 논의되는 곳이 바로 법정이겠죠, 법정. 법정에 가면은 뭐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뭐 이렇게 피고인도 있고 뭐 증인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구성원들이죠.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판사일 거예요. 판사. 판사도 발음이 팔사하고 받침 하나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84번은 이렇게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기한 84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5는 숫자 85 이렇게 따로따로 읽으면 85인데 여기다가 이 85를 가지고 뭘 연상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호수를 붙여갖고 85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이게 강원도 화천에 있는 그런 호수인데 원래는 이름이 85가 아니고 뭐였을까요? 하천호. 그냥 화천호였던 거예요. 화천호였는데 그 6.25 전쟁 때 이제 중공군들이 막 인해 전술로 밀려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밀린 거죠. 밀렸는데 다시 해가지고 이제 막 올라가서 그 중공군들을 갖다가 무찌른 거죠. 그래서 중공군들이 이 호수에 엄청 많이 빠져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호수 이름을 아주 격전을 치르면서 대승을 이루었다 그래갖고 오랑캐들을 무찌른 그런 호수다 그래서 하로우라고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하로우는 숫자 85를 연상을 하세요. 팔자 모양의 호수다 뭐 이렇게 갖고 그렇게 해시태그를 생각하고 관련된 스토리도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해드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엮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84번은 기안판사인데 여기는 그 실제 지금 우리 공부하는 지역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용인 휴게소예요. 용인 휴게소. 용인 휴게소가 뭐 이렇게 대단해갖고 여기까지 나오냐. 근데 아마 용인 지역에 10군데를 선정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용인 휴게소도 거기에 하나 정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교통의 중심지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정했던 것 같은데 용인 휴게소에서 누가 만났어요? 기안 기안팔사. 판사. 아버지 아버지 판사. 판사하고 아들 한- 기안사가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디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지 어쩌는지 아들과 아버지가 휴게소에서 만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5는 8호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이 8호가 이 용인 지역에 이렇게 파여진 곳이 있어요. 운동을 많이 하는 학교예요. 국민대학.
예, 맞아요. 용인대학교. 용인대학교 하면 뭐로 유명해요? 태권도. 유도. 태권도로 유명하죠. 태권도. 태권도. 그래서 지금도 동네에 보면은 애들이 그 어렸을 때 엄마들이 그 아들 같은 경우, 요즘엔 뭐 딸도 저기 하는데 태권도 많이 시키잖아요. 그, 저, 태권도장이 많죠. 그 태권도 학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는? 하여튼, 근데 거기 보면 그 학원, 아이들 싣고 다니는 그 버스에 보면 그 태권도장에 거의 도장 그 관장이 어디 출신이에요? 용인대학교. 용인대 출신이라는 거 많이 이렇게 써서 붙이죠. 이렇게 국가대표급의 그런 그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는 곳인가 봐요. 그래서 용인대 그 캠퍼스 내에 팔자 모양의 호수가 파져 있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몇 살이에요? 그냥 우리가 만든 거예요. 스토리로. 용인대학교 용인대학교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특성화된 게 체육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의 대부분이 여기 용인대 출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용인대 캠퍼스에 커다란 팔자 모형의 호수가 파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권도로 아주 유명한. 그 다음에 86번은, 이거는 해시태그가 86인데, 86을 뭐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이것도 브랜드를 가지고 왔어요. 도요타 86이라고 하는. 도요타 86은 일본 그 차죠.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부에서 두 개의 차가 나와요. 도요타 86하고 또 하나? 벤츠 7. 예, 벤츠 73. 좀 앞전에 배웠잖아요. 70번대니까. 벤츠 73. 여기는 이제 도요타 86이라고 해서 이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가느냐? 양지 리조트라는 거 하는 곳을 가요. 양지 리조트. 스키장으로 유명한 곳인데, 바로 그곳을 이제 이 겨울에 스키 타러 거기를 가는데 도요타 86 차를 몰고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번이에요. 87번의 해시태그가 87 닭강 87 닭강정. 이것도 이제 브랜드로 가져온 거예요. 닭강정도 많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주인이 87년생인지, 아니, 아까 기안84처럼 아니면 87년도부터 닭강정 나오기는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87 닭강정이라는 그런 그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야, 또 87 닭강정인데, 이거를 가게를 차리고서 거기 안에다가 닭강정 속에 팔찌를 집어넣어서 이제 뭐 방문하는 고객들 중에 누군가 명품 대잔치. 당첨 경품. 행사로 그런 것을 또 버릴 수도 있겠죠. 팔찌하고 발음이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경기 북동 지역에서 87번, 그러니까 287번은 어디냐면 굉장히 그 외국, 이국적인 사찰로 유명한 절이에요. 혹시 아실까요? 와우 예, 정사. 와우정사예요. 와우정사. 와우정사는 무슨 뜻일까요? 누워있는. 소가, 이게 와자가 누울 와자예요. 소가 촌놈이 누워있는 누워있는. 형상이라는 얘기죠. 소가 누워있는 형상. 그래서 그 와우정사는 처음에 들어갈 때도 굉장히 이렇게 다른 우리나라에 있는 사찰하고는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저기 인도나 뭐 그쪽에서 이렇게 온 그런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커다란 또 불두상이 앞에 막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면 굉장히 그런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데, 어, 거기서 이렇게 어디인가 이렇게 제가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쭉 빗면으로, 이렇게 빗금침, 이게 빗면 같은 그런 느낌의 거기에 그 불상이 있는데, 그걸 보고서, 그래서 와우 정사라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찰 안에 보면 어떤 데는 불상에 누워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한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쓸 때는 그것도 같이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하여튼 그 와우정사에서 뭐를 시켜 먹어요? 87 닭강정. 거기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스님들도 드시려나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 사람들이 87 닭강정을 시켜 먹는 거예요. 와우정사에서. 음. 이제 불가에서 뭐 이제 육식을 하는 거는 뭐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 음, 그쪽 바로 그 곁에 87 닭강정 집이 있든지 어쨌든 그런 곳이에요. 거기가 바로 와우 정사예요. 와우 소가 누워 있는 형상 이다 해서 음,
그렇게 할 수 있겠고요. 원래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87번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제일 처음 시작 그냥 아무 번호도 안 붙인 앞에 100자리 안 붙은 87번은 어딜까요? 정답. 어딜까요? 87번은? 자, 그러면 금산 계산터 공원이에요. 금산 그거는 계산터. 아니, 금산 계산터 공원은 맞는데 87번 맞는데 그냥 87번이 아니고 국립과학수사관 행사 지금 금범쌤이 얘기하셨던 계산터 공원 그거 금산에 887번이에요. 네, 거긴 887번. 887번인데요. 그냥 예. 87번은 어딜까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네, 국립과학수사관 맞아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어디에 있어요? 옥천. 양천구 서울에 있죠. 서울 어디에? 양천구. 양천구에 있어요. 양천구에 있어요. 양천구가 80번대잖아요. 그래서 네. 양천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뭐를 수사해요? 닭을 닭을 수사해요. 맞아요. 닭강정 먹고 누군가 죽었나 봐요. 누군 사건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문제의 닭을 어떻게 해요? 최고의 현지에서 막 실험적인 조사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87번 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양천구에 있는 그 지역을 알아봤어요. 자, 87번이 그래서 그렇고요. 여기 경기 북동 지역에서는 어디라고요? 와우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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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굉장히 독특한 사찰이에요.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88번은요. 해시태그가 88 올림픽. 88 올림픽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자, 88 올림픽뿐만 아니라 올림픽 하면 떠오르는 게 성화겠죠, 성화. 올림픽으로 선정된 곳에 막 이렇게 성화 봉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88 올림픽 때처럼 그 성화가 이 마을에 쭉 둘러쳐져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도시화되면서 농촌이 뭐랄까, 거의 폐허가 되는 그런 양상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농촌을 살리고자 각각 그 농촌마다 테마파크라는 걸 만들어요. 테마파크. 그래서 먼 테마파크에서 자꾸 이제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운동을 열게 되는데, 여기 용인에도 농촌 테마파크라는 것을 만들어가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농촌 테마파크가 몇 번이냐면 288번. 88번이 288번이에요. 그 테마파크를 활성화하느라고 거기 둘레에 뭘 해놨어요? 마을 둘레에 올림픽 성화처럼 쭉 마을 주변을 다 그 성화로 이렇게 불을 밝혀놓은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막 이렇게 쭉 해서 그렇게 해놓은 곳이 바로 이 농촌 테마파크예요. 그래서 농촌 테마파크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딴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88번에 해당하는 장소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89번은요, 해시태그가 89. 89 하면 딱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시장. 89 하면 댓글로 사고. 89, 사고. 89, 사고 하는 게 결국 어디예요? 시장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시장에 가서 우리가 89, 사고 할 때 장바구니 들고 가죠? 장바구니. 요즘은 장바구니 잘 안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바구니도 89를 갖다가 89를 막 발음을 바뀌다 보면 바구까지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연상을 해주면 좋아요. 여기 지금 영어로 뭐 셀이라고 써놨는데 뭘 파는 거죠? 89. 8949 그런 물물거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시장이잖아요. 여기 경기 용인 지역에서는 어디서 이런 시장이 열렸느냐? 우리 드라마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예, 대장금 파크가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대장금 촬영 같은 걸 많이 했나 봐요. 어제 갔던 내소사 거기도 대장금 촬영했던 장소라고 이렇게 뭐 하나 써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대장금 분위기를 여기에서 이제 촬영을 많이 하면서 아마 그거를 그냥 관광자원으로 살리느라고 대장금 테마파크가 대장금 그냥 대장금 파크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인 지역의 10군데를 지금 봤어요. 용인. 자, 용인이 80번부터
280번부터 289번에 해당이 돼요. 용인에서 기억할 곳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냥 다 지나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도 그래도 눈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기억이 꼽는다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용인 민속촌. 인천, 에버랜드, 에버랜드. 에버랜드는 여기서 몇 번이에요? 에버랜드, 83번. 83번이죠. 83번. 자, 83번에 283번이에요. 이 에버랜드에 누가 놀러 온 거예요? 대구에 여기에 이랜드 203번. 직원이. 이랜드 이랜드. 직원이 에버랜드에 와서 같은 랜드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했어요. 대구의 이랜드 직원들이 자기들도 이렇게 커다랗게 높은 그런 그 빌딩이 있지만 이제 뭐 이렇게 전망대도 있고 하는 그런 누이 시설이 있지만 여기 에버랜드에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83번이에요. 자, 그러면 용인하면 또 이제 지금 민속촌, 에버랜드 또 어디 있을까요? 저는 여기를 꼽고 싶어요. 독특한 사찰. 아우정사, 와우정사? 아우정사 몇 번이에요? 287번, 네, 아우정사 구경 가서 사람들이 뭘 먹어요? 사실 닭강정을 한쪽에서 먹고 있어요. 사찰에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드라마의 주인공, 많이 선재되었던 대장금 파크가 있어요. 대장금 파크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뭐가 썼어요? 시장이 시장이 있어요, 형성됐어요. 살부 사고. 그런 장바구니를 들고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들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충, 사실은 뭐 다른 장소도 다 알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파일이 있는데, 파일. 파일은 번호로 치면 몇 번이에요? 281번. 281번이에요. 281번인 지역이 어딜까요? 당국대학교.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가 원래는 서울에 있었다겠죠? 서울에 그 용산동, 한남동. 한남동, 네, 거기 있다가 거기 땅을 팔고 이쪽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용인으로. 예, 그래서 그래서 단국대는 이제 우리 번호로 치면 몇 번일까요? 281번. 281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학에, 4년제 대학 중에, 끝에 국자가 들어가는 학교가 3개 있어요. 건국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 경북대학교. 예,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 학창시절에, 조금 더 지났을 때까지도 그랬을라나? 단국, 동국, 건국, 이 전국. 3개의 대학을 삼국대. 후삼국이라고 불렀어요, 저희 학교 다닐 적에는 거기가 후기 지역의 학교였었거든요. 전기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이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곳으로 후기의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후삼국이다 그랬는데 다 서울의 강북 지역에 있어요. 자, 그 중에 동국대학교는 몇 번일까요? 우리 공부했는데. 동국대학교에 누가 갔었죠? 영구가. 영구가 어떻게 하려고 갔어요? 동국대학교에? 동국대학교 간 이유는 왜 그래요? 스님 되려고. 네, 스님 되려고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몇 번이에요? 5번이네. 그 단국대학교니까 영구가 갔어요. 동국대학교 영구. 스님 되려고. 109번인가? 그죠? 109번? 109번이죠. 109번. 여러분, 109번. 109번이에요. 네. 알겠어요? 네, 네. 109번.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동국대학교는 됐고, 건국대학교는요, 나라를 막 세웠어. 그런데, 이렇게, 딱 한갑이 됐어. 60. 예, 60주년이 됐어. 그래서 몇 번이에요? 160. 160번이에요. 건국대학교는. 건국이라는 게 뭘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0년이 우리가 뭐 갑자라고 해갖고 돌아오는 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이거 공부하면서 주변적인 거 많이 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